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쌀찜냥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차시로는 4차시고요. 이제 세 번째 우편함입니다. 앞에 나무를 두 번 1-1, 1-2로 하면서 세 번째 우편함 차시로는 4차시입니다. 우편함이 빨간색인데요. 이 우편함이 한 번 더 있고 뒤편에 가면 우체통을 한 번 더 그리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형태가 어렵죠. 곡면도 있고 그다음에 홈도 두 개가 나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뒤 배경까지 하면서 조금 어려워지고요. 여기에서는 비교적 육면체를 응용한 형태이지만 앞부분이라든지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들 굴곡이 있게 표현이 되면서 형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색연필은 더앤트 크로마플로 24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색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제 붉은색, 그리고 조금 더 붉은색, 그리고 어두워지는 면 쪽에서는 보라색을 혼합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스케치북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스케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작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한 번에 채색을 할 때 조금 더 진하고 자신감 있게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육면체인데 시점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은 내려다보는 형태로 이게 Y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윗부분은 다시 이렇게 올려다보는 형태. 그러니까 좀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두 개의 시점이 아무래도 공존해서 나오게 됩니다. 걸쳐서. 그래서 그리실 때에도 일단은 위아래 그리고 좌우 상하의 기준을 잡아 두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윗면 그다음에 아랫면. 네,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시면서 더 납작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려놓고 서로 대각선을 그어서 중심을 찾고 여기에서부터 가운데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채색을 하기 전에 면적이 좁고 또 형태를 채색하다 보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외곽선 정리처럼 모양이 잘 보이도록 스케치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반짝임을 남겨놓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반짝이게 또는 흰 공간 종이를 그대로 남겨두면서 매끄러운 표면의 물체들을 꼭 표현이 필요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넓게 남겨놓으시고 그 주변을 미리 이렇게 채색을 해서 여기처럼 남겨두셔야 잊지 않고 나중에 채색하실 때에도 그 부분을 챙겨서 하이라이트로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형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지만 조금 이제 하이라이트로 남길 부분들에 대한 결정입니다. 미리 이제 스케치 하실 때에도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빨간색을 칠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체킹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 안에 입구, 여기 부분은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은 더 어둡겠지만, 거기보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자, 이렇게 덮개로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어서요. 그림자도 똑같이 요 밝은 면을 채색할 때처럼 색감을 입혀 놓으셔야 나중에 진한 색으로 여기 그림자를 표현했을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어두워지면서 두께감을 표현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진한 색을 사용을 하겠지만 요 옆면의 두께를 어디까지 하실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를 정하해 두셔야 나중에 여기 두께를 표현하기도 수월하고요. 너무 얇아지거나 또는 너무 넓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흰 공간으로 살짝 남겨놓고 이 넓은 면적으로 가셔도 괜찮고요.
이제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딱 각졌다기보다 둥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톤 요런 표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이렇게 탁 끊어가지고 육면체 하실 때처럼 너무 날카롭게 해놓으시면은 여기를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위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채색을 가볍게 해서 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어두워지는 부분이어서 더 진한 색이 들어오겠지만 밝은 쪽에서 사용한 색이 여기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이제 어둠을 얹을 때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채색을 하시면서 이쪽에도 가볍게 윗색처럼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를 그리셨고 계획이 짜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진하게 들어가시면서 미끄러운 물체입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막 돌이나 이런 자연물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선과 선의 간격을 최대한 조밀하게 사용을 하면서 밀착하는 선들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에 나와 있는 그림과 동일하게 하이라이트를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조금 빛 받는 면, 꺾어지는 면 이런 부분에서 좀 밝음을 표현한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그려 나가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어두운 부분까지 함께 가셔도 좋고요. 거기 살짝 비워 놓으셨다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색할 때 좁은 면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밑색과도 같기 때문에 한 겹을 가볍게 칠하신다고 해도 이 밑에 스케치한 선들이 아주 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 부분이 흰색으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냥 좀 경계가 넘어가게 채색을 해두시고 더 진한 부분을 다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형태이지만 이제 밀착하는 선에 대한 연습들 그리고 어느 정도 면이 채워지고 나면 그때에서 이제 천천히 선의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면을 만들어 내시는 거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곱고 부드럽게 칠하는 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거에 밀착하는 선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방향으로 다 하셔도 좋고요. 조금 방향을 바꾸시더라도 조금 더 넓게 밀착하는 선들을 넓게 사용해 두시고 바꿔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멀리서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지금 이제 어두운 색감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인다라기보다 이제 빨간색의 색감을 입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어두운 면을 같이 들어가셔도 좋고요. 근데 사실 손에 이렇게 문질러지기 때문에 그 어두운 부분을 채색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여기 진한 거 할 때 같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멀리 나와서 자꾸 관찰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비슷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짧은 선에서부터 긴 선까지, 그리고 선의 강약 또한 또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색은 05번 스칼렛입니다. 그래서 혼색을 하셔도 좋지만, 혼색을 하면 아무래도 색감이 풍부하지만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밝은 부분은 그럼 최대한 혼색을 하지 않고 빨간색을 위주로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진한 색감, 그래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거 빨간색을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제 비슷한 색의 자주색, 오, 부러졌네요. 요건 마젠타 색감입니다. 마젠테를 진하게 올려보시면 물론 빨간색보다 조금 진해지는데 조금 약하다 하신다면 요거는 스트로베리. 근데 더 이상 얘는 진해지진 않습니다. 약간의 색감의 차이만 있고, 그리고 보라색 너무 진하죠. 네, 사실 너무 진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이제 보라색을 채색을 해두고 그 위에 빨간색을 한 번 더 덧칠해 주시면 보라의 느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빨간색 부분의 어두움을 표현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색을 들고 계시고요. 그때그때 조금 바꿨을 필요가 있고, 이제 면적이 작아졌고 자세한 부분들, 그늘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시기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천천히 진짜 느긋하게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채색하고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여기가 이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요 어두워지고 요 튀어나오는 부분 때문에 살짝 그림자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묘사를 하고 조금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꺾어져서 어두워지는 옆면 살짝 진하게 해두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아래 밑면을 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진하게 보라색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덮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라색 하실 때 이 안쪽 어두워지는 부분, 홈이 나 있는 우편물을 넣는 부분, 그리고 그 그림자까지 한꺼번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진하게 가시는 것보다 이 그늘과 그림자는 아무래도 조금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지우고서 다시 채색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천천히 아니면 일부분 색을 좀 올려보시고 이런 분위기도 괜찮고 또 원하는 방향성이 맞았다면 그때 가서 좀 진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꺾어지는 면, 여기는 빛을 받았다면 이쪽은 완전히 어둡지는 않지만 그냥 살짝 빛을 비껴받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너무 진하게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마젠타 색깔 9번 색입니다. 그걸로 여기 부분, 빛을 받지만 좀 비껴받는 부분들을 살짝 진하게 해주고요. 이 밑에 이제 그림자에서 오히려 더 힘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얇지만 뭔가 이렇게 메모가 써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도 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라색을 가지고 있을 때 어두운 부분을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젠타 색감이나 붉은색을 얹어서 톤을 맞추기 전에 이제 보라색으로 어두워지는 부분들. 지금 이거는 11번 색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3, 4, 5번까지 한꺼번에 색을 넣어놓고요. 그 위를 빨간색으로 덧칠을 하면서 거의 자주색에 가깝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하기가 채워지고 나면 다시 이 빨간색으로 메인에 사용하셨던 빨간색으로 어둠이 생긴 부분 위를 이제 요 색감을 좀 풀어서 섞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그 위에 덧칠을 해서 전체가 대비가 명확해지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조금 이제 디테일이 있어서 살짝 힘들기는 하지만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자잘하게 또 글씨들이 많이 써 있었는데요. 조금 생략을 하고 칠해보시고 싶은 색으로 가볍게 메워보셔도 좋습니다. 이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더 어둡게 진한 검정색을 사용하셔도 좋고, 뭐 진한 회색 아니면은 이제 인디고, 진한 남색 계열들의 색을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안쪽은 충분히 진해져야 거기가 움푹 파여서 쑥 들어가는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앞면, 그래서 완성이라기보다 뭐 한 90% 정도, 80에서 90% 정도를 이제 빛받는 면에서 완성을 하셨다면, 채색이 완료되셨다면 어두운 톤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약간 여기 밑에서부터 휘어지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쁘지 않아도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면을 채웠다. 전체에 붉은색이 느낌이 나왔다. 그렇다면 조금 진한 색감, 마젠타를 섞으셔도 좋고요. 보라색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이제 천천히 조금 연한 듯하게 쓰면서 여러 겹의 색을 올리고 맨 마지막에 빨간색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보라색 계열들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조금 빨간색의 물체라기보다 이제 어둠이 커지면서 보라색 물체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어둡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좀 빨간색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특별히 뭔가 여기에 어떤 표현을 해야 하는 형태적인 부분들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요. 선들을 좀 길게도 쓰셨다가 짧게도 쓰고 선의 방향 또한 조금씩 바꿔보시면서 여기에서 물론 채색을 하고 양감, 질감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선 연습도 이루어지는 정물이기 때문에요. 이제 차분하게 선 그으시면서 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선과 선의 간격을 최대한 밀착하여서 그려봅니다. 딱 꺾어져서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라색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선방향도 바꿔주셔도 되고요.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선만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선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쨌든 드로잉 재료, 선의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겹 겹쳐지면서 만들어지는 면, 그리고 겹쳐지면서 나오는 색감 등을 더 잘 전달하고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나서 맨날 주어가 없이 뒷말을 먼저 생각하고 빠르게 말하는 자꾸 촬영하면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을 조금 남겨놨다가 같이 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조금 선의 느낌이 나게 가볍게 들어오셨다면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너무 빡빡하게 해놓고 여기는 가볍게 선맛의 느낌, 선의 느낌만 내보려고 하신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질적이게 되고 결국에는 또 만지게 진하게 또 가게 되니까요. 전체 분위기를 물론 계획하고 가시겠지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려나가면서 분위기를 맞춰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핑크색을 빛받는 데에서 핑크색 살짝 또 함께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흰색이 섞인 색들은 아무래도 색감들을 펴주기도 하고 또 좀 부드러운 색들로 밝은 분위기도 연출해주게 되니까요. 여기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 중에서도 이 윗부분 빛을 비켜서 받게 되는 윗부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밑색에 보라색, 진한 색을 넣어두었기 때문에요. 일단 빨간색으로 조금 힘있게 채색을 하시면서 덜 진한 것 같다, 색이 모자르다 하신다면 아까처럼 뭐 마젠타, 바이올렛 색들을 점점 추가하면서 밀도 있게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튀어나온 것 때문에도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생기게 되니까요. 마무리로 가실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표현을 해주셔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때문에 어두워지는 부분들 마저 색감 좀 추가하고요. 여기 이제 아랫부분 원기둥인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곡면인 원기둥 위에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너무 딱 끊기보다 여기 이제 스케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둥글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검은색을 섞으셔도 좋고요. 여기는 진한 파란색이나 검정을 조금 섞어서 어둡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선과 선 간격을 밀착하시고 이 안쪽에 매우 깊은 어둠도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지금 약해서 덜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찰해 두셨다가 진하게 해야 될 부분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보라색에 한계가 있을 때요. 파란색을 사용하셔도 좋고 블랙으로 이런 부분은 옆에서 잘 보시면 이제 여기가 빛 받는 앞면, 꺾어지는 옆면입니다. 여기 이제 옆면인데 얘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가 3, 4, 5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채색하다 보면 뭉뚱그려서 표현하게 되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검정색을 너무 쫙 이렇게 긋지 마시고 스스스 살짝 돌리면서 여기 경계를 보일 듯 말 듯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뒤에 배경을 했는데요. 좀 채도가 낮은 색들, 그래서 노란색이지만 황토색이 섞인 색들도 사용을 하고, 이거는 초록색인데 아주 밝은 뭐 연두라든지 그다음에 채도가 높은 초록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높은 채도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뒤 배경을 좀 이제 가볍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색연필이 뭉툭하게 닳기 때문에 그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점 찍듯이 외곽을 살짝 해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입 뒤에 잎들이 있는 풍경이었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 채도가 높은 초록색 풀밭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노란색이라든지 황토색을 함께 섞어주시면 좀 가을에 낙엽이 질 때 단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들을 또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시작하다가 점점 길어지고 또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는 길이가 다른 선들의 무한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쓰는 긴 선 연습이 되셨다면 길이가 다른 선도 어렵지 않게 하시면서 이제 선과 선간격을 붙이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물을 그리시면서 막 형태가 완벽하고 질감이 완벽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밀착하는 선 연습, 선의 길이를 마음껏 조절하는 그런 연습들, 그리고 약하게 사용하시면서 조금 가늘게 나오는 선들 또는 굵직하게 나오는 선들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려보시면 좋고요. 빛 받는 부분에서 미리 종이 흰색을 남겨놓아서 반짝이를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라색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빨간색을 사용을 하면서 그 붉은기가 마지막에 돌도록 어두운 면을 처리했던 것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비슷한 정물이 나왔을 때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편함 그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스케치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